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스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커말못을 위한 조립 PC 가이드 첫 시간으로 PC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PC 부품들에 대해서 대충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바로 이 PC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첫 번째 부품은 바로 CPU가 되겠습니다. 일단 CPU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서도 봤지만 커말머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이 조립 PC를 고를 때 가장 어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부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알아볼 메인보드와 함께 고를 때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CPU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 전자 브랜드 LG와 삼성이죠. 바로 이처럼 PC에 들어가는 CPU 브랜드도 20년 넘게 라이벌을 가지고 있는 양대 산맥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인텔과 AMD입니다. 사실 PC에 들어가는 CPU는 이 두 가지 브랜드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메인보드 부품일 때 여러분들이 이 인텔과 AMD CPU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브랜드를 알았으니까 인텔이든 AMD든 간에 CPU를 구입하게 되겠죠. CPU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 형태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형태까지 포장되어 있는 경우를 정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박스 없이 안에 내용물 중에 CPU만 파는 경우를 벌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CPU를 구입할 때 정품과 벌크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봤을 건데 바로 이 차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인텔 기준이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AMD도 박스 형태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는 정품이고요. 이 박스를 제외한 안에 CPU와 그리고 CPU 쿨러 이렇게 따로따로 포장은 하고 묶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를 멀티팩이라고 합니다. 멀티팩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델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모델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인텔과 AMD 모두 국내 정식 수입사가 아닌 일반 업체가 직접 수입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를 병행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품이든 벌크든 멀티팩이든 병행 수입이든 간에 어느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도 사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정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AS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 외의 제품들은 수입한 곳이나 판매한 곳에서 1년 정도의 A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스에서는 크게 살펴볼 것은 없습니다. 정품이기 때문에 정식 수입사의 정품 스티커와 박스를 개봉하지 않고 내부에 포장된 CPU를 볼 수 있다는 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는 AMD를 최근에 판매되는 라이젠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왼쪽에는 인텔인데 한 4년, 5년 정도 사용한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박스를 개봉해서 구성품을 꺼내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CPU와 CPU 쿨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설명서도 들어있는데 설명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조립하면서 한 번도 설명서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굳이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CPU와 CPU 쿨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앞선 시간에 제가 PC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 바람갭이라고 언급했던 부분 있죠. 바로 그 부분의 부품이 이 CPU 쿨러입니다. 그래서 인텔과 AMD 모두 정품 박스 안에는 이 CPU와 CPU 쿨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전에는 맞았어요. 예전에는 맞았는데 인텔 경우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델은 한 4년, 5년 전에 나온 핫스웰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숫자 뒤에 K라고 붙은 모델명이 보이죠? 바로 이 K가 붙은 모델은 오버클럭이라는 기능을 지원하는 모델인데 최근에 이 K가 붙은 모델에서는
CPU 쿨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하스웰까지만 이 CPU와 CPU 쿨러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나온 스카이레이크, 그러니까 6000 시리즈부터는 K가 붙은 모델에서는 CPU 쿨러가 빠졌습니다. 반대로 AMD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델에 이 CPU와 CPU 쿨러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PU를 한번 살펴보면 인텔이든 AMD든 간에 생김새는 비슷하죠. 사각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에 양쪽에 약간의 홈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AMD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시간 메인보드 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U를 뒤집어서 보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매끈매끈합니다. 튀어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AMD 같은 경우에는 바늘같이 생긴 작은 핀들이 튀어나와 있죠. 외형상으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든 AMD든 간에 생김새는 다르지만 역할은 똑같다. 무엇이냐? CPU의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CPU 쿨러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쿨러 형태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CPU 위에 장착이 되는데 CPU와 맞닿는 부분, 그러니까 CPU 쿨러 아래쪽 바닥 부분에 보면 정중앙에 회색 같은 액체가 도포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발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서멀 그리스라고 합니다. 이 서멀 그리스의 역할은 CPU의 온도를 낮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 쿨러를 장착할 때는 이 서멀 그리스를 바르고 장착해야 CPU의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다음에 쿨러 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CPU와 CPU 쿨러까지 알아봤으니 구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이 커멀모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CPU를 고를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텔과 AMD를 나누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CPU를 고를 때 아마 이런 글씨를 많이 봤을 겁니다. 스카이레이크, 카피레이크, 커피레이크. 이것은 인텔이 새로운 CPU를 내놓을 때 그 전체에 부여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아는 것보다 숫자 모델명 앞에 있는 8세대, 7세대, 6세대, 이 숫자 세대를 알고 있는 게 더 편합니다. 이 숫자 세대를 알고 있으면 뒤에 이름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세대가 높을수록 최신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세대 앞에 있는 펜티엄, 코어 i3, 코어 i5, 코어 i7이라고 있죠. 이것은 펜티엄에서 코어 i7으로 갈수록 고성능 모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대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모델이고 펜티엄에서 i7으로 갈수록 고성능 모델로 분류가 되고 모델명의 숫자가 높을수록 고성능 CPU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성능이 높아질수록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어 i7, 코어 i5 이런 제품 말고 코어 X라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코어 X 같은 경우에는 코어 i7보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하이엔드 CPU가 되겠습니다. 고성능 CPU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코어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CPU만 해도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보다는 진짜 고성능 CPU를 맞추고 싶어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간혹 선택하는 CPU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온이라고 적힌 CPU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제온이라 적힌 CPU는 서버용 CPU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펜티엄, 코어 i7, 코어 i5 이런 CPU들보다 보안 쪽으로 좀 더 강화된 CPU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크게 CPU를 모바일용, 데스크탑용, 서버용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하는데 모바일용 같은 경우에는 타블렛 PC와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입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데스크탑용 CPU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펜티엄, 코어 i3, 코어 i5, 코어 i7 이런 모델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CPU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코어 X 시리즈 같은 모델들은 하이엔드 CPU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브용 CPU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메인스트림 CPU랑 서브용 CPU랑 같은 메인보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세대인 스카이레이크에서 나오는 서브용 CPU부터 메인보드가 따로 분류가 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사용하는 수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CPU는 메인스트림 CPU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인텔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판매되는 라이젠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라이젠 이전에 있었던 모델들하고 라이젠하고의 이 공백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MD 쪽으로 조립 PC를 맞추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라이젠으로 맞추지 라이젠 이전에 나왔던 한 2, 3년 전에 나왔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들로 맞추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젠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라이젠도 역시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 순으로 CPU를 분류를 하고요. 모델명의 숫자가 높을수록 고성능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MD 역시도 하이엔드 CPU가 있는데요. 바로 라이젠 스레드 리퍼라는 모델입니다. 물론 모바일용 CPU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용 라이젠이 되겠죠. 역시 타블렛 PC와 노트북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일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버클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오버클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텔이든 AMD든 CPU를 구입하게 되면 CPU 사용해서 작동 속도, 동작 속도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 속도는 쉽게 말하면 CPU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올라가겠죠. 바로 이 속도를 사용자가 직접 더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오버클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클럭을 지원하지 않는 모델들은 속도에 제한이 있고 오버클럭을 지원하는 모델들은 사용자가 속도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숫자 모델명 뒤에 영문 K가 붙은 모델 한에서만 오버클럭을 지원하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모든 라이젠 모델에서 오버클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오버클럭 편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커멀목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부품 시간으로 CPU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메인보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 CPU 편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메인보드 편에서 좀 더 추가해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